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30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 308페이지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이 있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자, 비과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비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도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제도인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파산입니다. 파산. 개인 파산하는 거죠. 개인 파산. 개인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한 거예요. 부동산을 팔아서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한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내는 거다. 이렇게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파산을 위해서 채권자 변제를 위해서 선고를 맡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서 다 변제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면 오히려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농지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분합을 하는 겁니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교환이라는 것은 바꾸는 거고 분합이라는 것은 분필합필 쪼개고 붙이는 걸 말하는 거죠. 쪼개고 붙이는 거.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농지. 자, 그래서 일반 교환 거래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양도세를 부담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농지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농지를 교환하는 것은 왜 비과세 해준 거냐? 자, 농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법에서 농지법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지는 농민들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만이 취득하는 그 농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이라는 농사꾼이 있고요. 자, 여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을의 농지고, 요거는 이제 갑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 우리가 요 농지를 우리가 바꾸자 이거죠. 농지를 바꾸자. 이런 얘기, 농지를 바꾸자. 자, 그러면 농지를 우리가 바꿔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교환 거래는 지난 시간에 양도로 본다 그랬어요. 서로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는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쪽 가야 되고 여기도 이쪽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서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서로 얘기한 거죠. 예, 마을에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서로 이거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농지를 바꾸자. 그럼 이게 어떤 투기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는 경작상 필요하기 때문에 바꿔준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로 본다 보지 말자.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농지의 교환이나 우리가 분합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과세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우리가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는 차익이 생겨도 우리가 세금이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개요적인 것을 잘 숙지를 하실 필요 있겠어요. 그러면은 요 2번이나 1번은 취지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요걸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세대가
한 세대라는 것은 한 가족을 말하죠. 한 가족이, 그렇죠? 플러스 하나의 집을 플러스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는 제도. 그렇죠?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는 제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한 가정이 하나의 집을 그냥 주거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뭐 한 2년 갖고 있다가 집 판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실적이 발생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서민들의 주택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대한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1세대가 이제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1세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1세대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1세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배우자니까 가족이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가족이 배우자죠. 그러니까 신혼부부 아니면 기타 뭐 어린애들 이런 가족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이 있으면 된다. 최소 요건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다음에 하나의 집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주택이 되면 이거를 주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시 주거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으면은 이거를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예요. 2년 이상 보유. 이때 2년 이상 보유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우리가 2년 이상 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원칙적인 조건을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고 상시 주거로 쓰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보유가 돼 있으면은 차익이 생겨도 우리가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등기부로 확인하면 돼요. 등기부로 확인해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배우자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가 38세 된 미혼 여성이 되는데, 38세 되는 미혼 여성이 되는데, 이 미혼 여성이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집을 가지고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를 살았어요. 2년 정도를 거주했어요. 네. 그러다 집을 팝니다. 그랬더니 1주택 2년 보유, 뭐 거주는 보유잖아요. 다 만족을 했는데 오케이. 그렇죠? 자, 오케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38세 된 요 여성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럼 당신은 결혼을 안 해서 집을 팔았으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집을 팔았으니까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이 입장이시라면 가만히 있으시겠냐 이거죠. 야,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1세대로 본다. 그렇죠? 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1세대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다. 그러면 그런 사유가 이제 뭐냐면 뭐 우리가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이라든가, 네, 아니면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만으로 30세 이상이 됐을 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를 말해요. 이혼이나 사망이나 30세 이상.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예외적인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시 주거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
그럼 이 경우에도 어떤 예외는 없냐? 독특한 주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고가주택이 될 수가 있어요. 고가주택. 고가라는 것은 우리가 매매가가 9억을 넘어가는 그런 주택을 우리는 고가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예요. 10억짜리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되겠죠. 뭐 강남 뭐 이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그런데 우리가 한 가구가 하나의 요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한 4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한 가구가 요 고가 아파트를 4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비과세 되냐? 비과세가 안 된다 이거. 왜?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니까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강남에 그럼 살려면 집이 뭐 9억을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아 이거 그러면 이거 전체 10억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6억 주고 샀는데 10억 원이 됐다. 그럼 4억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다 내야 된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뭔가 좀 혜택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몽땅 다, 양도차익을 몽땅 다 과세하지는 않고요. 이때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분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9억을 초과하는 분만 과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 10억이면은 9억 넘는 분 1억이니까 1억 상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이제 이런 특수한 유형의 주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집이 이렇게 두 채가 돼요. 자, 두 채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만약에 남자예요. 자, 남자는 28살입니다. 근데 여자는 38살이에요. 38살. 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남자는 28이고 여자는 38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집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집을 매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집을 팔아요. 그러면 이게 1가구 2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을 하자마자 집 두 채가 돼서 양도세를 내라. 그럼 이 남자가 뭡니까? 자, 벌써 10살 차이가 나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어떻습니까?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되죠? 그러면은 이 뭐 우스갯소리로 이 남자가 누님 저는 이거 집 두 채가 되니까 이거 양도세 나온대요. 저 결혼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가뜩이나 정부가 결혼을 빨리 해서 애 좀 낳고 해서 좀 가족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인구 숫자를 늘려야 되는 판인데 이거에 대해서 혼인 때문에 이 집이 두 채가 돼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봐서 이 경우에는 집 두 채를 몇 채로 보자? 한 채로 봐서 1가구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해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해주자 이거예요. 네, 불가피한 사유로 봐서 이거는 양도세 비과세를 해줍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조항들이 시험에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예외적인 조항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의 기초 단계에서는 요래서 비과세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2년 그 외에도 이제 있는데 그건 이따 자료를 통해서 보고요. 그럼 2년 보유는 그럼 예외가 없냐? 이것도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예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 애들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야겠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이민을 갔는 생각보다 내가 이건 한 1년 6개월 정도를 살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정도를 거주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민 비자가 나와서 내가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가족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가족 이민을.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생각보다 빨라서 가족이민을 가면은 내가 2년 보유를 했어요, 안 했어요? 2년 보유를 안 했죠? 2년 보유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외국으로 출국한 것이 내가 뭐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출국 날짜를 뭐 6개월 더 늦춰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2년 보유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는, 도저히 2년 보유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1세대도 배우자가 없이 진행되는 1세대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혼했다거나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그럼 사망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30세 이상 노총각, 노처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상시 주거용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 없다. 다만 이것이 고가나 그 다음에 이런 특이한 경우에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주택이 됐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2년 보유를 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비과세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비과세 종류가 나와 있죠. 비과세 종류가 첫 번째 파산 선고 처분입니다. 파산 선고 처분. 두 번째가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했을 때. 그냥 단순 교환 분합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지만 농지의 교환 분합이니까 이건 비과세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가 되는데요. 자, 1세대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우리는 1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네. 그러면은 두 번째, 1주택이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즉 공부상 용도에 불과하고, 공부가 뭐였죠? 공적인 장부였었죠. 공적인 장부상 용도였었죠. 그런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를 따라가자. 실제 용도를 따라가자. 그러면은 공부 용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 예를 든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부 용도는 오피스예요. 오피스면은 이게 뭐죠? 업무용이 되는 거잖아요. 오피스면은 업무용이 되잖아요. 업무용 시설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오피스 업무용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용 시설이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주거로 쓴다 이거죠. 이게 바로 텔이에요. 텔. 실제로는 주거로 쓴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주거로 쓴다. 그러면 공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를 따라간다 이거죠. 실제. 공부와 주거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를 따라가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고 있다면 주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질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나와 있죠?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업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다. 자,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제가 그림에도 그렸습니다만,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도 들어가지만 이에 딸린 토지도 들어갑니다. 건물도 들어가지만 토지도 들어가요. 토지.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았을 때, 건물과 요 부속 토지를 함께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꼼수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지를 하나 이제 얻어놓은 거죠. 땅을 이렇게 하나 얻어놓은 거예요. 토지를 하나 이렇게 얻어놓고, 그 다음에
요 건물용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요거를 만약에 매도를 합니다. 요거를 매도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냐? 자, 이거죠. 매도했을 때는 비과세가 될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러면은 요 건물에 딸린 요 땅이 있잖아요. 건물에 딸린 요 땅. 자,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함께 우리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함께 매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비과세 주니까 이것도 같이 비과세 주는 건데, 근데 이걸 악용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땅은 이만한데 집은 이만한 거예요. 그렇죠? 땅은 이만한데 집은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를 다 비과세 준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넓은 땅에다가 집 조그맣게 지어놓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을 막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주택에 딸린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는 우리가 비과세를 해주자 이거예요. 일정 면적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는 이게 나대지 개념으로 봐서 이거는 과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택에 딸린 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딸린 토지는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요 나대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나대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업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주택이 딸린 토지다 라고 되어 있죠. 5배, 10배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 미등기 상태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팔면은 비과세가 되느냐, 주택을 팔면 안 됩니다. 미등기는 등기법을 위반한 거죠. 우리가 보통 매매로, 증여로,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법상. 근데 그러한 등기 행위를 하지 않고 몰래 팔았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요.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미등기 주택도 이념 갖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 준다면 등기법에서는 규제하고 있는데 등기법을 하고 완전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등기법을 지원하면 지원했을지 등기법하고 대립가로 쓰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거를 미등기 상태, 등기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미등기 상태로 판 거는 이거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기 양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가주택이죠. 자, 고가주택은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양도된 금액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억을 넘는 10억 원에 팔았다. 그럼 10억 원에 팔았다면 고가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가주택을 팔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합니다. 자, 4번 조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이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을 말해요.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했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것은 노후화된 집을 멸실하고, 그렇죠? 노후화된 집을 멸실하고, 하면은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네, 내가 입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주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입주권은 권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권리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다. 그러니까 이거 집 팔면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게 원래는 입주권이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은 아닌 게 원래는 맞아요. 논리상은. 그런데 이게 2006년도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06년 취득분부터는 이 당시 이제 입주권 투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이런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권리를 너도나도 막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살려고 하느냐?
이제 공법 시간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를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 일반 분양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원 분양분은 일반 분양분보다는 30%가 더, 한 20, 30% 더 싸거든요. 그럼 벌써 나는 입주할 때부터 20, 30% 싸게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6억짜리 아파트면은 조합원 분양분은 뭐 30%는 6, 38, 1억 8천 정도 30% DC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분은 뭐 들어가자마자 이게 만약에 시세로만 회복하면 벌써 3, 40%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 1, 2억 정도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은 1억, 2, 3억 버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돈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기, 재건축 재개발의 앞에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입주권인 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봐야겠다. 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간주가 되면은 이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몇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1가구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내야 됩니까? 당연히 양도세 내야 되죠. 그렇죠?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용어 처음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공법 시간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라는 걸 공부해 보시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5번. 5번은 문구만 봐도 이거는 비과세 해주면 안 되겠죠?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했다 이거예요. 허위 계약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1세대 1주택, 이 케이스인데 이분이 이제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를 했어요. 비과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렵게 매수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렵게 매수자를 만나게 돼요. 그럼 어렵게 매수자를 만나게 돼서 매매 거래를 하게 됩니다. 매매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도 매수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매도 매수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매도 매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뭘 요구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 매매가가 6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거를 5억에 계약을 하자는 거죠. 5억에 허위로 계약서를 쓰자 이런 얘기예요. 5억에 허위로 계약서를 씁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5억에 허위로 계약서를 씁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쓰자는 거잖아요. 5억에 허위로 계약서를 쓰자. 지금 이런 거죠. 5억에 허위로 계약서를 쓰자. 허위로. 그러면 허위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은 그럼 난 문제가 되지 않냐. 이 매수자 뭐라 하냐.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 어차피 비과세인데 양도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적인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2013년도인가에 그 무렵에 이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만약에 이 비과세 양도자 1가구 1주택 2년 보유가 돼서 비과세 양도자가 된 상태에서 이 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 양도자가 집을 팔게 되면 이거는 비과세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이거예요. 비과세 해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비과세 해주면 안 되겠다. 비과세를 해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비과세 해주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허위 계약서를 써가지고 비과세를 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허위 계약서를 써가지고 비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비과세 취소시켜버리고 여기 매수자도 처벌하고 다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의 거짓 계약서, 허위 계약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자가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해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주택 얘기가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1주택의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년 이상 보유가 있죠.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는 당해주택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가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입니다. 이건 2년 이상 보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등기부로 확인해 보면 돼요. 등기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에 날짜 나와 있거든요. 그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다만 여기 보시면 중요 표시가 되어 있죠. 1세대 1주택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안 따지고 비과세 주겠다. 뭐 1, 2, 3, 4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무슨 기간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이 1번 조항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건설 임대주택을 알아야 되는데요. 건설 임대주택은 어떤 택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는 뭐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이런 식의 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법을 준용하는데요. 그럼 이런 거죠. 이런 건 이제 공공이 이런 건설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요. 공공이 건설 임대주택.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이라고 한다면 뭐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서 이런 거 많이 짓습니다. SH공사 뭐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임대주택은 분양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주택 분양 조건은 뭐냐면 5년 정도를 우리가 당첨한 날로부터 5년 정도를 거주하다가 살면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이 돼요.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5년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돼요. 그럼 분양 전환돼서 이거를 매도합니다. 분양 전환돼서 이걸 매도합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분양을 받아서 매도할 때까지 요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2년 이상. 자, 매도할 때까지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분양받아서 매도할 때까지 2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분양받자마자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것만 따진다고 그러면은 이분은 2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비과세를 해주면 돼요, 안 돼요? 비과세를 해주면 안 되죠. 당연히 비과세 해주면 안 되죠.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5년 정도는 산 거를 인정해 주자. 그러면 이런 2년 보유의 요식행위는 무시하고 비과세 혜택을 줍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보통 이게 파냐면 보통 공공임대주택이 분양 평형대가 좀 작아요. 보통 옛날로 따지면 18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보통 거주할 때는 둘이 신혼부부였지만 5년 살다 보면 애도 있고 쌍둥이 나오면 4명이잖아요. 그럼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팔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이것이 2년이 안 돼도 비과세 혜택을 줍시다. 비과세 혜택을 줍시다. 이런 얘기예요. 비과세 혜택을 줍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택 및 부수토지죠.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자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됐습니다. 자, 수용이죠, 수용. 그러면 수용은 자발 수용이라는 것은 수용법. 이건 토지 보상을 우리는 수용이라고 해요. 토지 보상비를 줘가면서 비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케 하는 것을 우리는 수용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수용은 내가 오래 갖고 싶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도로가 난다고 해서 뭘 개발한다고 해서 수용당한 거예요. 그럼 수용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용 개념은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이라는 데서 배웁니다. 그럼 도시개발을 위해서 공공이 이익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나는 반대했지만 수용을 당한 거예요. 대신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용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기간이 1년 6개월 내가 이 집을 경매로 받아놔서 갖고 있는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걸 팔게 된 거야.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이런 비자발적 처분 때문에 팔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2년 보유 안 해도 봐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3번은 1년 이상 거주주택을 취약, 근무, 질병의 형편 때문에 옮기는 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진짜 뭐 중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요양원으로 내려가야 돼서 집을 사놓은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팔고 내려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줍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4번에 해외 이주, 해외 이민 가는 거죠. 해외로 이민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로 이민 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민 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다. 그렇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다. 양도 차익이 생겨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다. 그러면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우리가 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는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판다거나 아니면 농지를 교환 분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가지고 있다가 집을 팔아도 비과세 주겠다. 다만 1세대 이외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은 된다. 다만 하나의 집이 뭐 고가주택이 된다거나 허위로 그 미등기로 주택을 넘겼다거나 허위로 계약서를 써서 넘겼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2년 보유를 해야 된다. 취득세 양도까지. 하지만 출국한다거나 비자발적으로 강제로 토지 보상을 수용돼서 보상비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건설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돼서 2년을 못 채웠다거나 중병에 걸려서 아니면은 근무지 이전. 그렇죠. 서울 살다가 우리 가족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집 팔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비과세는 여러분들이 입법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읽을 것이 아니라 이건 왜 비과세일까? 왜 그럴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좀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 조항이 있습니다. 집이 원래 두 채가 되면 아까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아까 혼인의 사유 들었었잖아요. 불가피하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각각 집을 갖고 있는데 결혼해서 집이 두 채가 됐다. 그런 것까지 또 우리가 과세할 것인가? 아니다. 그럼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